어디서 알바 따위가 나한테 지시질이야? 짝! 맑은 파여름과 함께 20대 안전요원의 뺨이 거칠게 돌아갔습니다. 온몸에 용 문신을 한 조폭 두목 황철산이었습니다. 우리가 돈 내고 노는데 내까짓 게 뭔데? 아이들이 비명을 지르는 최고급 호텔 수영장. 모두가 공포에 떨며 외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구석에서 10살 딸의 손을 잡고 있던 한 여자가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그들은 몰랐습니다. 지금 그들 앞에 선 여자가 방금 전까지 평범한 엄마였던 그 여자가 사실은 국가가 키운 최정예 살인병기 707 특임대대장 출신이라는 것을.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8월의 뜨거운 햇살이 내리쬐는 토요일 오후 서울 시내 최고급 호텔 야외 수영장은 휴가철을 맞아온 가족들로 북적였습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와 물튀기는 소리가 어우러져 평화로운 여름 오후를 연출하고 있었죠. 그 평온함을 깨뜨린 것은 온몸에 용 문신을 새긴 덩치 큰 남자와 그의 부하들이었습니다. 황철산이 선베드 3개를 차지하고 누우며 큰 소리로 웃었습니다. 황철산이 껄껄 웃으며 제 배를 두드렸습니다. 크아, 야, 이 맛에 돈 버는 거 아니냐? 이게 바로 인생이다. 인생. 황철산의 부하들이 다이빙 금지 구역에서 거대한 물보라를 일으키며 뛰어들었어요. 주변 가족들이 놀라서 뒤로 물러났습니다. 안전요원 김민준이 서둘러 달려왔어요. 김민준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김민준이 땀을 삐질삐질 흘리며 말했습니다. 저 고객님, 정말 죄송합니다만 그쪽은 다이빙 금지 구역이라서요. 조금만 자제해 주시면 안 될까요? 황철산이 선글라스를 벗으며 김민준을 위아래로 훑어봤어요. 황철산이 기가 차다는 듯이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뭐, 지금 내까짓 게 누굴 가르쳐? 어디서 알바 새끼가 겁대가리를 상실했나? 황철산이 손등으로 김민준의 뺨을 가볍게 쳤습니다. 김민준이 뒤로 비틀거렸어요. 김민준이 뺨을 감싸쥐고 당황해서 더듬거렸습니다. 아,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혹시 다치실까봐 안전 때문에. 황철산이 눈을 부라리며 소리쳤습니다. 시끄럽고. 우리가 누군지 알아? 돈다발 싸들고 온 손님한테 지금 훈계질이야? 수영장 구석에서 10살 딸 유나와 함께 물놀이를 하던 최수연이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수연이 유나의 손을 꽉 잡으며 말했어요. 수연이 불안한 눈빛으로 황철산 쪽을 힐끗 보며 말했습니다. 유나야, 저쪽엔 가지 말고 엄마 옆에 꼭 붙어 있어. 네, 엄마. 그 순간 황철산의 부하 중 한 명이 뒤로 걸어가다가 유나와 부딪혔습니다. 유나가 균형을 잃고 깊은 물 쪽으로 떨어졌어요. 으악! 수연이 번개처럼 유나에게 달려가 물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수연이 유나를 안전하게 끌어올리며 등을 토닥여줬어요. 수연이 젖은 머리카락을 쓸어넘기며 숨 가쁘게 말했습니다. 유나야, 괜찮아. 놀랐지. 괜찮아. 엄마 여기 있어. 유나가 물을 토하며 울먹였습니다. 유나가 수연의 목을 껴안고 울먹였습니다. 엄마, 흑. 물 먹었어. 너무 무서웠어. 수연이 유나를 품에 꽉 안은 뒤 천천히 일어났어요. 수연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수연이 황철산 무리에게 다가가며 조용하고 단호하게 말했어요. 수연이 뚝뚝 떨어지는 물을 닦아낼 생각도 않고 얼음장 같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당신들, 내 아이에게 사과하세요. 황철산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황철산이 어이가 없다는 듯이 수연을 바라봤습니다. 뭐, 지금 나한테 말했어? 웬 미친 아줌마가 나타나서 지랄이야. 수연이 눈 하나 깜짝 않고 받아쳤습니다. 아이가 크게 다칠 뻔했습니다.
당장 사과하라고 했습니다. 황철산의 부하 2명이 수연의 양팔을 잡으려고 다가왔어요. 황철산이 부하들에게 턱짓을 했습니다. 뭐해? 저 아줌마 입 좀 틀어막아. 시끄러우니까. 수연이 몸을 오른쪽으로 회전하며 첫 번째 부하의 손목을 비틀었습니다. 아! 동시에 왼쪽 다리로 두 번째 부하의 정강이를 찼어요. 으아! 두 부하가 바닥에 주저앉으며 손목과 다리를 부여잡았습니다. 황철산이 벌떡 일어나며 소리쳤어요. 황철산이 선배들을 걷어차며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게 진짜 미친년 아냐? 다들 눈 뜨고 뭐 하는 거야? 안 덮치고. 나머지 부하 3명이 동시에 수연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수연이 첫 번째 부하의 주먹을 옆으로 흘리며 그의 팔꿈치를 꺾었어요. 끄아. 두 번째 부하가 뒤에서 목을 조르려 했지만 수연이 뒤로 팔꿈치를 날려 그의 명치를 가격했습니다. 으허! 세 번째 부하가 옆에서 발차기를 날렸지만 수연이 그의 발목을 잡아 비틀며 수영장 물속으로 던져버렸어요. 으악! 물보라가 사방으로 튀었습니다. 수연이 물속에서 허우적거리는 조폭들을 내려다보며 차분하게 말했어요. 수연이 흐트러진 머리를 쓸어 넘기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여럿이 쓰는 공공장소입니다. 최소한의 예의는 지키시죠. 수영장 전체가 조용해졌어요. 다른 손님들이 숨을 죽이며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황철산이 얼굴을 새빨갛게 붉히며 주먹을 불끈 쥐었어요. 황철산이 분노로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저 전현이 감히. 내가 오늘 전현을 가만 안 둬. 황철산이 수연에게 달려들려는 순간 호텔 지배인이 황급히 뛰어왔습니다. 지배인이 땀을 닦으며 뛰어왔습니다. 아이고, 이게 무슨 소란입니까? 다들 진정하시고. 지배인이 황철산을 보자마자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지배인이 90도로 허리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지배인이 거의 울상이 되어 말했습니다. 아이고, 황철산 회장님.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저희가 미처 못 모시고 정말 죄송합니다. 심기를 거스르게 해드릴 줄은. 그러더니 지배인이 수연을 노려보며 소리쳤어요. 지배인이 수연에게 손가락질하며 윽박질렀습니다. 아니, 이 여자가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여기가 어디라고 감히 황 회장님께. 당장 무릎 꿇고 사과드리지 못해요. 수연이 지배인을 차갑게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수연이 품에 안은 유나를 더 꽉 껴안으며 말했습니다. 사과는 그쪽이 아니라 저희가 받아야 할 것 같군요. 수연이 황당한 표정으로 지배인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수연이 기가 막힌다는 듯이 지배인을 쏘아보며 말했습니다. 지금 제정신이세요? 저 사람들이 먼저 행패를 부리고 제 딸아이까지 밀어서 물에 빠뜨렸어요. 그런데 지금 누구한테 사과를 하라는 겁니까? 이 호텔 안전관리가 아주 엉망진창이네요. 지배인이 얼굴을 찡그리며 수연을 노려봤어요. 지배인이 얼굴을 흉하게 찡그리며 수연을 노려봤습니다. 이 여자가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황철산 회장님은 골드캐슬의 회장님이셔. 몰라. 이 호텔의 실질적인 주인이나 마찬가지시라고. 수연이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주인이면 사람 많은 데서 난동 피우고 애를 다치게 해도 된다는 말인가요? 지배인이 손가락으로 수연을 가리키며 소리쳤어요. 지배인이 손가락으로 수연을 삿대질하며 소리쳤습니다. 시끄럽고. 당장 무릎 꿇고 황 회장님께 싹싹 빌지 않으면 영업방해로 경찰에 쳐넣을 줄 알아. 황철산이 지배인의 말에 의기양양해져서 큰 소리로 웃었습니다. 황철산이 배를 잡고 웃었습니다. 크아하. 그렇지. 바로 그거야. 법대로 하자고. 법대로.
황철산이 부하들을 향해 손짓하며 명령했어요. 뭘 군뱅이처럼 굴어. 저 미친 아줌마랑 저기 붙어있는 딸년까지 싹 다 끌어내. 수영장 주변의 다른 손님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머 어머, 저게 무슨 짓이야?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애 앞에서 저러는 건 좀 심하지 않아? 유나가 엄마의 옷자락을 꽉 붙잡고 울먹였어요. 엄마, 저 아저씨들 무서워. 흑! 수연이 유나를 품에 안으며 등을 토닥여줬습니다. 괜찮아, 유나야. 아무 걱정하지 마. 엄마가 다 지켜줄게. 그 순간 수연의 눈빛이 얼음처럼 차갑게 가라앉았어요. 그 어떤 작전 현장에서도 느끼지 못했던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수연이 낮고 위험한 목소리로 경고했어요. 경고하는데 내 딸 앞에서 당장 물러서. 황철산의 부하 중 하나가 비웃으며 유나에게 손을 뻗었습니다. 어쭈, 엄마 믿고 깝죽대기는. 이리 와봐, 꼬마야. 수연이 번개처럼 몸을 날려 그의 팔을 잡아 비틀었어요. 크악! 동시에 무릎으로 그의 복부를 가격했습니다. 으헉! 부하가 바닥에 쓰러져 괴로워했어요. 황철산이 자신의 최측근마저 단숨에 제압당하는 것을 보고 이성을 잃었습니다. 저 미친년이. 당장 보안팀 불러. 호텔 보안팀 다 어디 갔어? 지배인이 무전기를 꺼내 급하게 외쳤어요. 보안팀 전원 수영장으로 집합. 코드 레드. 긴급 상황이다. 곧이어 검은색 정장을 입은 호텔 보안팀원들이 달려왔습니다. 그들의 손에는 곤봉이 들려 있었어요. 보안팀장이 황철산에게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회장님 부르셨습니까? 무슨 일이십니까? 황철산이 손가락으로 수연을 가리키며 소리쳤어요. 저 여자 당장 안 잡아? 넋 놓고 뭐해? 당장 잡아. 보안팀원들이 황철산의 부하들과 함께 수연과 유나를 완전히 포위했습니다. 총 12명의 남자들이 곤봉을 들고 위협적으로 다가왔어요. 그때 안전요원 김민준이 용기를 내어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잠깐만요. 여러분, 그분이 아니에요. 저쪽 사람들이 먼저 소란을 피웠다고요. 지배인이 김민준을 차갑게 노려봤어요. 김민준, 너 지금 잘리고 싶어? 내까짓게 무슨 자격으로 끼어들어? 김민준이 지배인의 싸늘한 눈빛에 결국 입을 다물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수연이 유나를 등 뒤로 완벽하게 감쌌어요. 수십 명의 적대적인 인원들에게 둘러싸였지만 수연의 자세에는 조금의 흐트러짐도 없었습니다. 수연이 조용하고 단호하게 말했어요. 좋은 말로 할 때 마지막으로 경고합니다. 다들 물러서세요. 황철산이 코웃음을 치며 대답했어요. 경고, 크아. 이 아줌마가 지금 자기가 무슨 처지인지 아직도 모르나 본데. 상황 파악이 안 돼? 보안팀장이 곤봉을 높이 들며 말했습니다. 더 이상 저항하지 마십시오. 순순히 따라오시면 다치게 하진 않겠습니다. 수연이 고개를 천천히 좌우로 돌리며 적들의 위치를 파악했어요. 왼쪽에 4명, 오른쪽에 5명, 정면에 3명이었습니다. 유나가 엄마의 등에 기대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엄마, 나 무서워. 우리 그냥 집에 가요. 수연이 뒤돌아보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응, 곧 갈 거야, 유나야. 조금만 참아. 금방 끝나. 수영장의 모든 이용객들이 숨을 죽이고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아무도 감히 나서지 못했습니다. 황철산이 손을 들어 신호를 보냈어요. 뭘 멍하니 서 있어. 천천히 조여 들어가. 저것들 절대 도망가지 못하게 해. 보안팀원들이 서서히 거리를 좁혀왔습니다. 곤봉을 든 그들의 발소리가 수영장 바닥에 울려 퍼졌어요.
수연이 깊게 숨을 들이쉬며 전투 자세를 취했습니다. 오른발을 반 걸음 뒤로 빼고 양손을 허리 높이로 올렸어요. 유나의 작은 흐느낌 소리만이 정적을 깨뜨리고 있었습니다. 훌쩍 엄마. 일촉즉발의 대치 상황이 정점에 달했어요. 이제 누군가 첫 번째 움직임을 보이는 순간 모든 것이 시작될 것이었습니다. 그때 요란한 사이렌 소리가 수영장 주변에 울려 퍼졌습니다. 관할서 경찰차 한 대가 호텔 입구에 급히 정차했어요. 경찰 2명이 차에서 내려 수영장으로 뛰어왔습니다. 김 반장이 앞서고 젊은 순경이 뒤따랐어요. 수연은 경찰이 나타나자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드디어 이 상황이 정리되겠구나 싶었어요. 하지만 김 반장은 포위된 수연이 아닌 황철산에게 다가갔습니다. 김 반장이 황철산에게 깍듯이 경례를 붙였어요. 김 반장이 땀을 닦는 척하며 황철산에게 아부하듯 말했습니다. 아이고, 황 회장님. 연락받고 불이 나게 달려왔습니다. 별일 없으셨습니까? 황철산이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황철산이 턱짓으로 수연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고생했어, 김 반장. 마침 잘 왔네. 저 미친 여자 좀 당장 처리해줘. 김 반장이 수연을 향해 걸어가며 수갑을 꺼내 보였어요. 김 반장이 위압적으로 수연에게 다가가 수갑을 철컥거렸습니다. 당신 공공장소 난동 및 폭행 현행범으로 체포합니다. 손 내밀어. 수연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김 반장을 바라봤습니다. 수연이 황당함을 넘어 분노가 치밀어 올라 말했습니다.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저 사람들이 먼저 행패를 부렸는데 누굴 체포한다고요? 김 반장이 귀찮다는 듯이 손을 내저었습니다. 시끄럽고 저항하지 마세요. 순순히 따라오시면 됩니다. 지배인이 기다렸다는 듯이 태블릿을 꺼내며 김 반장에게 다가갔어요. 지배인이 잽싸게 태블릿을 들고 와 김 반장에게 건넸습니다. 반장님, 여기 CCTV 영상이 있습니다. 보시죠. 김 반장이 태블릿 화면을 들여다봤습니다. 화면에는 수연이 황철산의 부하들을 폭행하는 장면만 나와 있었어요. 김 반장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김 반장이 일부러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이거 뭐 빼도 박도 못할 확실한 증거네요. 일방적인 폭행이 맞구먼. 수연이 어이없어 하며 소리쳤어요. 그 영상은 조작된 거예요. 앞부분이 다 잘렸잖아요. 제가 왜 그랬는지 확인해야 할 거 아니에요. 김 반장이 수연의 팔을 잡으려 했습니다. 그런 변명은 경찰서 가서 하세요. 자, 어서. 그때 김민준이 앞으로 뛰어나왔어요. 잠깐만요. 아니에요. 그 영상 조작된 거 맞습니다. 제가 처음부터 똑똑히 다 봤어요. 김민준이 절박하게 외쳤습니다. 저 아저씨들이 먼저 소리 지르고 행패 부렸다고요. 그리고 저기 저 아이를 밀쳐서 물에 빠뜨린 것도 저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김 반장이 김민준을 노려보며 말했어요. 김 반장이 김민준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윽박질렀습니다. 이봐, 학생. 지금 공무집행 방해하는 거야? 너도 같이 경찰서 가고 싶어? 김민준이 핸드폰을 꺼내며 말했습니다. 김민준이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치켜들었습니다. 아니요. 제가 다 찍었어요. 여기 원본 영상이 다 있다고요. 김 반장이 순식간에 김민준의 핸드폰을 빼앗아 바닥에 내던졌어요. 쾅! 핸드폰이 산산조각 나며 바닥에 흩어졌습니다. 김민준이 무릎을 꿇고 부서진 핸드폰 조각들을 주워 모으며 울먹였어요. 아, 안 돼. 내 핸드폰. 황철산이 승리감에 도취되어 수연에게 다가왔습니다. 황철산이 수연의 귓가에 속삭였어요. 황철산이 수연의 귓가에 비열하게 속삭였습니다.
어쩌나? 이제 내 딸은 어떻게 될까? 엄마가 감옥에 가면 쯧쯧. 고아원에라도 가야 하나. 유나가 엄마 뒤에서 떨며 울고 있었습니다. 엄마, 엄마. 수연이 분노로 온몸을 떨며 김반장을 바라봤어요. 수연이 유나를 감싸 안으며 불타는 눈으로 김반장을 노려봤습니다. 당신들, 지금 당신들이 누구에게 수갑을 채우려 드는지 곧 뼈저리게 알게 될 겁니다. 김반장이 비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이고, 무서워라. 허세 부리지 말고 어서 손이나 내밀어요. 바로 그 순간 수영장 게이트를 통과하는 또 다른 무리가 보였습니다. 검은색 정장을 입은 남자들이 줄지어 들어왔어요. 황철산이 자신의 추가 병력이 도착한 줄 알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하, 아주 타이밍이 기가 막히는구먼. 하지만 그들은 정복 경찰이 아니었어요. 사복 차림의 형사들이었습니다. 김 반장이 당황하며 그들에게 소리쳤어요. 어이, 당신들 어느 소속이야? 여긴 우리 관할이야. 관할권 침범이라고. 무리의 리더가 경찰증을 높이 들어 보이며 말했습니다. 서울청 광역수사대 박진우 경위입니다. 박진우가 황철산을 가리키며 계속 말했어요. 황철산 씨, 당신을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 및 조직적 자금 세탁 혐의로 긴급 수배 중이었습니다. 드디어 찾았네요. 황철산의 얼굴이 순식간에 하얗게 질렸어요. 황철산의 웃음기가 사라지고 사색이 되었습니다. 광수대, 지금 무슨 소리야? 박진우가 김 반장을 향해 돌아서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김 반장, 당신도 수사방해 및 직권남용 혐의로 즉시 조사받아야겠습니다. 김 반장이 뒤로 물러서며 말더듬었어요. 김 반장이 당황해서 뒷걸음질 치며 더듬거렸습니다. 자, 잠깐만요. 박경희님, 이건 무슨 오해입니다. 전 그냥 신고받고. 광수대 형사들이 순식간에 현장을 둘러쌌습니다. 그들은 훈련된 동작으로 황철산과 그의 부하들을 제압했어요. 박진우가 황철산에게 수갑을 채우며 말했습니다. 황철산, 당신은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고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습니다. 황철산이 발버둥치며 소리쳤어요. 이거 나. 이거 안 나? 내가 누군지 알고 이따위 짓을 해. 박진우가 황철산의 팔을 뒤로 꺾으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누군지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랫동안 당신을 찾고 있었죠. 다른 형사가 김 반장에게도 수갑을 채웠습니다. 김 반장님도 불편하시겠지만 이쪽으로 같이 동행하셔야겠습니다. 김 반장이 절망적인 표정으로 말했어요. 김 반장이 거의 울먹이며 애원했습니다. 아닙니다. 제발, 이건 정말 오해예요. 전 그냥 지배인이 어쩔 줄 몰라 하며 박진우에게 다가갔습니다. 저기 경위님. 저희 호텔은 정말 아무 관련이. 박진우가 손을 들어 지배인을 제지했어요. 호텔 관련 증거 인멸 및 뇌물 공여 혐의에 대한 수사는 별도로 진행하겠습니다. 지금은 물러서 계시죠. 수연이 유나를 꽉 안으며 안도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유나야, 다 끝났어. 이제 정말 괜찮아. 유나가 엄마의 품에서 작게 말했어요. 엄마, 훌쩍? 무서웠어요. 박진우가 수연에게 다가와 정중하게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가 조금 늦었네요. 많이 놀라셨죠? 수연이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어요. 수연이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정말 때맞춰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황철산이 연행되면서 수연을 노려보며 소리쳤습니다. 이게 끝난 것 같아? 이년아, 너 내가 똑똑히 기억해 둘 거야. 박진우가 황철산을 밀어내며 말했어요. 조용히 하세요. 더 자백하고 싶은 게 남았습니까?
수영장이 점차 평온을 되찾아갔습니다. 다른 손님들이 서서히 제자리로 돌아가기 시작했어요. 박진우가 수연을 자세히 바라보더니 눈을 크게 뜨며 다가왔습니다. 박진우의 얼굴에 놀라움과 존경이 뒤섞인 표정이 떠올랐어요. 박진우가 믿기지 않는다는 듯 목소리를 가다듬고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 혹시 특임대 최수연 대대장님 맞으십니까? 수연이 박진우를 찬찬히 살펴보더니 미소를 지었어요. 오랜만이네. 박중사. 아니, 이젠 박경이라고 불러야 하나? 박진우가 감격한 표정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박진우가 거의 90도로 허리를 숙이며 외쳤습니다. 충성. 대대장님, 여기서 이렇게 뵙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정말 영광입니다. 수연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얼굴 좋아졌네. 경찰 일이 적성에 맞았나 봐. 하필 이런 데서 다 만나네. 박진우가 부하 형사들을 향해 손을 들어 신호를 보냈습니다. 박진우가 날카로운 눈빛으로 부하 형사들에게 지시했습니다. 최 형사, 지금 당장 이 호텔 CCTV 원본 전부 확보해. 편집된 거 말고 서버에 있는 원본으로. 최 형사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어요. 알겠습니다, 경위님. 박진우가 다른 형사에게도 지시했습니다. 김 형사는 여기 있는 목격자들 진술 하나도 빠짐없이 다 받아. 특히 저기 저 안전요원부터. 김 형사가 김민준에게 다가가며 말했어요. 학생, 아까 본 내용 전부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김 반장이 창백한 얼굴로 박진우를 바라봤습니다. 김 반장이 땀을 비오듯 흘리며 박진우에게 빌듯이 말했습니다. 저 박경희님, 이건 진짜 오해입니다. 저는 그냥 신고받고 출동한 것뿐입니다. 저 황 회장님이랑은 아무 사이도. 박진우가 차갑게 김 반장을 끊어버렸어요. 그 오해 서해 가서 천천히 풀면 알게 되겠죠. 박진우가 김 반장이 수연을 향해 내밀던 수갑을 거칠게 쳐내며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박진우가 정중하게 말했어요. 대대장님, 이런 험한 꼴을 당하게 해드려 정말 죄송합니다. 수연이 손목을 가볍게 비비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야. 괜찮아. 박경희가 딱 맞춰 와줘서 오히려 다행이지. 수연이 곧바로 유나에게 다가가 무릎을 꿇고 안아줬어요. 유나야, 이제 정말 괜찮아. 엄마가 다 해결했어. 유나가 엄마의 목에 팔을 감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정말 무서웠어요. 수연이 유나의 등을 부드럽게 토닥이며 말했어요. 우리 유나가 정말 용감했어. 엄마가 너무너무 자랑스러워. 그때 김민준이 용기를 내어 박진우에게 다가왔습니다. 김민준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저 경희님, 제가 아까 정말 이상한 걸 봤습니다. 박진우가 김민준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뭔가? 망설이지 말고 다 말해봐요. 김민준이 주차장 쪽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김민준이 침을 꿀꺽 삼키고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아까 1시간 전쯤에요. 저 지배인이 주차장에서 황철산 회장이라는 사람한테서 검은색 서류 가방을 몰래 받는 걸 똑똑히 봤습니다. 박진우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어요. 그게 확실합니까? 김민준이 대답했습니다. 네. 두리번거리면서 봤길래 이상해서 똑똑히 봤어요. 지배인이 김민준의 말을 듣고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지배인이 펄쩍 뛰며 소리쳤습니다. 뭐야? 그건 완전 거짓말이야. 이 알바생 놈이 지금 어딜 감히. 저 미친 여자랑 한패 아냐? 박진우가 지배인을 향해 걸어가며 말했어요. 박진우가 차갑게 웃으며 지배인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럼 확인해 보면 알겠네요. 주차장 CCTV도 아주 잘 돌아가고 있을 테니까.
그것도 편집하실 건가요? 황철산이 박진우를 노려보며 이를 갈았습니다. 황철산이 비로소 박진우가 단순한 형사가 아님을 깨달았어요. 황철산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박진우, 서울청 광수대. 네가 바로 그놈이구나. 3년 동안 우리 뒤를 파고 다니던 그 징한 놈이. 박진우가 냉소적으로 웃으며 대답했어요. 이제야 알아보시네요, 황 회장. 맞습니다. 당신네 골드캐슬 3년째 밤낮 없이 추적하고 있거든요. 황철산이 절망적인 표정을 지었습니다. 젠장. 고작 이런 데서 저런 아줌마 하나 때문에 이런 식으로 걸리다니. 바로 그 순간 유나가 조용히 수연에게 다가왔어요. 유나가 목에 걸린 분홍색 키즈폰을 벗어 엄마에게 내밀었습니다. 엄마, 이거 봐요. 수연이 키즈폰을 받으며 물어봤어요. 응? 이게 뭐야, 유나야? 유나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유나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 말했습니다. 아까 저 나쁜 아저씨들이 엄마한테 소리 지르고 저 경찰 아저씨랑 속닥거릴 때부터 무서워서 저기 숨어서 몰래 다 녹음했어요. 수연이 깜짝 놀라며 유나를 바라봤어요. 뭐, 저 정말? 유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너무 무서워서 저기 숨어 있었는데 녹음 버튼이 보여서 그냥 계속 눌렀어요. 박진우가 수연의 말을 듣고 다가왔습니다. 박진우가 희망적인 눈빛으로 다가왔습니다. 대대장님,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이건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수연이 키즈폰의 재생 버튼을 눌렀어요. 황철산의 목소리가 선명하게 들려왔습니다. 어이, 김 반장. 이번 달 봉투는 2배로 챙겨줄 테니까 저 아줌마 확실히 처리해. 콩밥 제대로 먹여. 김 반장의 목소리도 이어졌어요. 아이고, 회장님. 걱정 마십시오. 저런 년 하나 처리 못하겠습니까? 제가 알아서 싹 다 덮겠습니다. 지배인의 목소리도 들렸습니다. 회장님, CCTV는 제가 저 여자한테 불리하게 싹 편집해서 넘기겠습니다. 박진우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박진우가 승리의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이거야말로 완벽한 증거네요. 뇌물 공여 현장을 이 자리에서 잡았습니다. 황철산이 키즈폰을 보고 경악했습니다. 황철산이 유나를 가리키며 믿을 수 없다는 듯이 소리쳤습니다. 뭐, 저 쥐방울만 한 꼬마가 감히. 김 반장이 절망적으로 말했어요. 김 반장이 그 자리에 주저앉을 듯이 다리가 풀려 중얼거렸습니다. 이런, 다 끝났다. 녹음까지야. 지배인이 뒤로 물러서며 변명했습니다. 지배인이 손사래를 치며 미친 듯이 변명했습니다. 아닙니다. 그건 그냥 농담이었어요. 네, 진짜가 아니라 그냥 장난친 거라고요. 박진우가 부하들에게 신호를 보냈어요. 뭐합니까? 이 현행범들 당장 모두 체포하세요. 형사들이 황철산, 김 반장, 지배인에게 각각 수갑을 채웠습니다. 박진우가 황철산에게 말했어요. 황철산, 당신을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 자금 세탁, 그리고 공무원 매수 혐의로 체포합니다. 김 반장에게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김 반장, 당신은 직권 남용과 뇌물수수 혐의로 체포합니다. 지배인에게도 말했어요. 지배인, 당신은 증거인멸 및 뇌물공여, 공범 혐의로 체포합니다. 황철산이 끌려가면서 마지막 발악을 하듯 소리쳤습니다. 이거나, 이게 끝일 것 같아? 우리 골드캐슬 조직이 얼마나 거대한지 넌 몰라. 박진우가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그 뿌리까지 모조리 다 뽑아버릴 겁니다. 수연이 유나를 안으며
박진우에게 말했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박경희. 박진우가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어요. 아닙니다. 제가 더 감사합니다, 대대장님. 오늘 대대장님 덕분에 3년 묵은 체증이 내려가는 성과를 얻었습니다. 김민준이 다가와 말했습니다. 정말, 정말 다행이에요. 수연이 김민준에게 고마움을 표했어요. 학생, 아까 정말 용기 내어 증언해줘서 고마워요. 박진우가 부하들에게 지시했습니다. 용의자들 싹 다 호송 준비하고 당장 이 호텔 사장도 소환하세요. 최 형사가 대답했어요. 네, 경위님. 호텔 사장도 이미 연락 취했습니다. 박진우가 수연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대대장님, 진술서 작성은 내일 편하신 시간에 서에 한 번만 들러주시면 됩니다. 수연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습니다. 유나가 엄마를 올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 우리 정말 집에 가도 돼요? 수연이 유나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미소 지었어요. 수연이 환하게 웃으며 유나의 뺨에 뽀뽀했습니다. 그럼, 우리 딸 배고프겠다. 얼른 집에 가자. 수영장 주변이 점차 평온을 되찾았습니다. 다른 손님들이 안도의 표정으로 제자리로 돌아갔어요. 박진우가 수연에게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대대장님의 용기 덕분에 골드캐슬의 실체를 드디어 드러낼 수 있었습니다. 수연이 겸손하게 대답했어요. 나는 그냥 내 딸을 지켰을 뿐이에요. 박진우가 감동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 용기가 이 거대한 비리를 밝혀내는 첫걸음이 된 겁니다. 한 전직 군인의 용기 있는 행동이 거대한 조직 범죄의 서막을 열어젖힌 순간이었어요. 황철산이 수갑을 풀려고 팔목을 비틀며 격렬하게 저항했습니다. 황철산이 눈이 뒤집혀서 발버둥 쳤습니다. 이거 안 나? 내가 누군지 알고 감히 이따위 짓을 해. 박진우의 광수대 팀원들이 훈련된 동작으로 황철산의 양팔을 제압했어요. 최 형사가 황철산의 어깨를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했습니다. 최 형사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저항해봤자 소용없습니다. 얌전히 가시죠. 김 형사가 황철산의 다리까지 붙잡아 완전히 제압했어요. 황철산이 마지막까지 소리쳤습니다. 황철산이 숨을 헐떡이며 악을 썼습니다. 이게 끝난 것 같아? 내 놈들 따위가 감당 못할 조직이라고 우리 골드캐슬이. 박진우가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박진우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조직이 크면 클수록 뿌리째 뽑아버리기 더 좋죠. 수연이 고개를 숙이고 있는 황철산에게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수연이 조용하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수연이 얼음장 같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잘 들어둬요. 당신이 사람 취급도 안 하던 저 아르바이트생이랑 당신이 함부로 손대려 했던 내 딸. 그 두 사람이 당신을 이 자리에 무릎 꿇린 겁니다. 황철산이 수연을 올려다보며 이를 갈았어요. 황철산이 증오에 찬 눈으로 수연을 노려보며 이를 갈았습니다. 두고 봐, 이년아. 내가 너 절대로 잊지 않을 테니까. 수연이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수연이 흔들림 없는 눈빛으로 받아쳤습니다. 얼마든지 끝까지 상대해 줄 테니까. 박진우가 황철산을 일으켜 세우며 말했어요. 황철산, 차에 타세요. 황철산이 연행되면서 마지막으로 수연을 노려봤습니다. 수영장 주변이 완전히 정리되자 그동안 숨죽이고 지켜보던 이용객들이 하나둘씩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한 중년 남성이 먼저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짝짝짝. 곧이어 다른 사람들도 박수에 동참했어요. 짝짝짝. 짝짝짝. 수영장 전체에 우려찬 박수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아이들도 신나게 박수를 쳤어요. 한 아주머니가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아이고, 속이 다 시원하네. 정말 멋지세요. 젊은 아빠가 아이를 안고 말했어요. 세상에, 우리 딸도 저렇게 용감한 엄마가 되면 좋겠다. 수연이 부끄러워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수연이 쑥스러운 듯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닙니다. 과찬이십니다. 박진우도 이용객들을 향해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소란스럽게 해서 불편을 끼쳐드려 죄송했습니다. 김민준이 경외심 가득한 눈으로 수연에게 다가왔습니다. 김민준이 땀에 젖은 손으로 바지를 닦은 뒤 90도로 허리를 숙였어요. 정말 멋지십니다. 김민준이 떨리는 목소리로 계속 말했습니다. 저도 꼭 선생님처럼 그렇게 용기 있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수연이 김민준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말했어요. 용기라는 건 하나도 두렵지 않은 게 아니라 두려워도 옳은 일을 하는 거예요. 수연이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계속했습니다. 학생은 이미 용기 있는 사람이에요. 오늘 그걸 멋지게 증명했잖아요. 김민준이 감동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김민준이 감격에 차서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네, 꼭 기억하겠습니다. 박진우가 수연에게 다가와 각 잡힌 경례를 붙였습니다. 여전히 하나도 변함없으십니다. 대대장님. 박진우의 자세가 완벽한 군인의 경례였어요. 수연이 박진우를 바라보며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이제 그냥 수연 씨라고 불러, 박경희. 수연이 박진우의 어깨를 가볍게 치며 말했어요. 고생 많았네. 3년 동안 쫓느라 힘들었지? 박진우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박진우가 머리를 극적이며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아니, 수연 씨 덕분에 3년 묵은 수사의 실마리를 드디어 잡았습니다. 수연이 겸손하게 말했어요. 내가 한 건 별로 없어. 우리 유나가 녹음한 게 결정적이었지. 박진우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역시 대대장님 따님다웠습니다. 수연이 유나를 찾아 돌아봤어요. 유나가 수영장 가장자리에서 발을 물에 담그고 앉아 있었습니다. 수연이 유나에게 다가가 품에 안았어요. 우리 딸, 오늘 정말 용감했어. 수연이 유나의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엄마가 세상에서 제일 사랑해. 유나가 엄마의 목에 팔을 감으며 기뻐했어요. 엄마가 제일 멋있었어. 슈퍼맨보다 더 세. 수연이 유나를 꽉 안으며 웃었습니다. 아니야. 우리 유나가 제일 용감한걸. 유나가 엄마의 귀에 속삭였어요. 엄마, 사실 나 아까 진짜 무서웠어. 그런데 엄마가 꼭 지켜줄 거라고 믿었어. 수연이 유나의 등을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그럼 엄마가 하늘이 두 쪽 나도 우리 유나를 지켜줄 거야. 두 사람이 서로를 의지하며 안도의 포옹을 나누었어요. 석양이 지는 수영장이 아름다운 금빛으로 물들었습니다. 수연과 유나, 박진우, 김민준이 함께 서 있는 모습이 평화로워 보였어요. 박진우가 수연에게 말했습니다. 오늘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수연이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어요. 저야말로. 박경희가 때맞춰 와줘서 정말 고마웠어요. 김민준이 두 사람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정말 꼭 영화 한 편 본 것 같아요. 유나가 김민준에게 말했어요. 아저씨도 용감했어요. 김민준이 유나에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고마워, 꼬마 영웅. 모든 사건이 완벽하게 해결된 듯 보였어요. 평화로운 여름날의 저녁이 찾아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박진우의 얼굴에 잠시 굳은 표정이 지나갔어요. 박진우가 수연을 바라보며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수연 씨, 그런데 한 가지 걱정되는 게 있습니다. 수연이 박진우를 바라봤어요. 뭔데요? 박경희. 박진우가 주변을 둘러보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골드캐슬이 황철산 한 명 잡는다고
끝나는 그런 단순한 조직이 아닙니다. 박진우의 목소리에 긴장감이 스며들었어요. 황철사는 그냥 중간 보스격입니다. 이놈들 배후에는 상상도 못할 거대한 조직이 버티고 있어요. 황철산이 이렇게 잡혀 들어갔으니 저쪽에서도 가만히 있지는 않을 겁니다. 수연이 유나를 더 꽉 안으며 말했습니다. 그럼 우릴 가만 안 둔다는 건가요? 박진우가 심각한 표정으로 대답했어요. 네. 보복을 시도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특히 오늘 현장에서 황철산을 무너뜨린 수연 씨를 제일 첫 번째 표적으로 삼을 수도 있어요. 수연이 차분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조심하겠습니다. 박진우가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아주 사소한 거라도 조금이라도 이상한 낌새가 보이면 저한테 즉시 연락 주셔야 합니다. 아시겠죠? 수연이 박진우의 명함을 받으며 말했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석양 아래 모든 것이 해결된 듯 보이는 평화로운 순간이었지만 실제로는 더 큰 폭풍의 전야일지도 모르는 상황이었어요. 박진우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오늘은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하지만 내일부터는 정말 더 조심하셔야 할 겁니다. 수연이 유나의 손을 잡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 유나를 지켜야 하니까요. 평온해 보이는 저녁이었지만 새로운 위험의 그림자가 조용히 다가오고 있었어요. 황철산이 체포된 지 사흘이 지난 월요일 아침, 박진우의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화면에는 경찰청 감찰 담당관이라는 발신자명이 떠 있었어요. 박진우가 전화를 받으며 말했습니다. 박진우가 미간을 찌푸리며 전화를 받았습니다. 네, 광역수사대 박진우입니다. 차가운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서울청 광수대 박진우 경위 맞습니까? 지금 즉시 본청으로 출근하세요. 감찰 담당관실에서 조사받을 게 있습니다. 박진우가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감찰 조사라니요.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황철산 체포 과정에서 중대한 절차 위반 사항이 접수됐습니다. 자세한 건 와서 들으세요. 즉시 출근합니다. 전화가 끊어졌어요. 박진우가 핸드폰을 내려놓으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박진우가 핸드폰을 책상에 탁 내려놓으며 한숨을 깊게 내쉬었습니다. 올 것이 왔군. 벌써 손을 쓴 건가? 오후 3시 경찰청 감찰실에서 박진우는 신문을 받았습니다. 감찰 담당관이 서류를 넘기며 말했어요. 감찰 담당관이 서류를 탁탁 치며 박진우를 노려봤습니다. 박경희, 황철산 체포 당시 영장도 없이 호텔 내부를 무단 수색했다는 투서가 들어왔는데 사실입니까? 박진우가 의자에 앉아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현행범 체포였고 증거인멸 시도가 명백했습니다. 규정상 영장이 필요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감찰 담당관이 냉소적으로 웃었어요. 함정 수사였다는 제보도 있던데 박경희가 저 여자랑 미리 짜고 황철산을 엮으려고 쇼를 벌였다. 이겁니다. 어때요? 박진우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건 명백한 모함입니다. 저는 비번날 우연히 현장에 있다가 감찰 담당관이 박진우의 말을 끊었어요. 됐고, 변명은 나중에 듣겠습니다. 박경희는 오늘부로 골드캐슬 관련 모든 수사에서 손 떼세요. 대기 발령입니다. 박진우가 벌떡 일어나며 항의했습니다. 지금 뭐라고 하셨습니까? 이건 명백한 탄압입니다. 3년간 추적한 골드캐슬 수사를 덮으려는 수작 아닙니까? 감찰 담당관이 손을 들어 제지했어요. 박경희, 지금 나한테 협박하는 겁니까? 한마디만 더 하면 징계위원회 회부합니다. 명령이니 조용히 따르세요. 박진우가 주먹을 불끈 쥐었지만
결국 고개를 숙였어요. 박진우가 입술을 깨물며 주먹을 쥐었다 폈습니다. 알겠습니다. 같은 시각 수연의 집 우편함에는 두꺼운 서류 봉투가 들어 있었습니다. 수연이 봉투를 뜯어보니 법원 송달 서류였어요. 수연이 서류를 읽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수연이 서류를 읽다가 황당한 표정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민사 손해배상 청구 금액이 50억 원? 이게 말이 돼? 서류에는 황철산이 수연의 폭행으로 전치 8주의 부상을 입었다며 치료비와 정신적 피해 보상을 요구한다고 적혀 있었어요. 수연이 어이없어 하며 서류를 테이블에 내려놓았습니다. 수연이 어이가 없어서 실소를 터뜨리며 서류를 테이블에 내던졌습니다. 가해자가 피해자한테 50억을 내놓으라니. 정말 미친놈들 아니야. 그 순간 수연의 핸드폰에 문자 메시지가 왔어요. 발신자는 알 수 없음이었습니다. 최수연님, 인터넷 보셨나요? 재미있을 거예요. 수연이 급히 인터넷을 검색해 봤어요.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에 조폭 때려잡은 엄마가 1위로 올라 있었습니다. 수연이 기사를 클릭했어요. 처음에는 수연을 영웅으로 칭찬하는 기사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곧이어 전혀 다른 성격의 기사들이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특수부대 출신 괴물, 일반인에게 과잉 폭력 행사, 살인 기계로 훈련받은 여자, 시민들 위협, 아이 앞에서 벌어진 잔혹한 폭력. 수연이 댓글을 읽어보니 더욱 충격적이었어요. 저런 괴물 같은 엄마 밑에서 자라는 아이가 불쌍해. 특수부대 출신이면 사람 죽이는 것도 쉽겠네. 초등학교 다닌다던데 우리 아이 같은 학교 안 보내야겠다. 수연의 집 주소와 유나의 학교까지 댓글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었어요. 수연이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수연이 떨리는 손으로 스크롤을 내리다 핸드폰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세상에 유나 학교 이름까지 이런 식으로 나올 줄이야. 오후 4시 유나의 하굣길이었습니다. 평소보다 훨씬 조용한 복도를 유나가 혼자 걸어갔어요. 반 친구들이 유나를 보며 수군거렸습니다. 야, 제 엄마가 그 뉴스에 나온 조폭 때려잡은 사람이래. 진짜? 어떻게 무서워. 우리도 잘못하면 맞는 거 아니야? 우리 엄마가 쟤랑 절대 놀지 말래. 괴물 엄마 딸이래. 유나가 고개를 숙이고 빨리 걸어갔어요.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학교 정문 앞에 검은색 세단이 주차되어 있었어요. 차 안에서 선글라스를 쓴 남자가 유나를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유나가 그 시선을 느끼고 발걸음을 멈췄어요. 남자가 차에서 내려 유나에게 다가왔습니다. 남자가 무섭게 웃으며 말했어요. 남자가 입만 웃으며 기분 나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네가 최유나 맞지? 엄마한테 아저씨가 안부 전해달라고 꼭 말해줘. 유나가 무서워서 뒤로 물러섰습니다. 유나가 겁에 질려 뒷걸음질 쳤습니다. 누구세요? 저리 가요. 남자가 주머니에서 사탕을 꺼내 유나에게 내밀었어요. 아저씨 나쁜 사람 아니야. 자, 사탕. 이거 엄마 갖다 드리고 앞으로 밤길 조심하라고 전해줘. 너도. 유나가 사탕을 받지 않고 도망치듯 뛰어갔습니다. 유나가 울음을 터뜨리며 집을 향해 미친 듯이 뛰어갔습니다. 엄마. 으앙 엄마. 남자가 유나의 뒷모습을 보며 냉소적으로 웃었어요. 저녁 9시 수연의 집이었습니다. 유나가 저녁도 거의 먹지 않고 방 안에 틀어박혀 있었어요. 수연이 유나의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수연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유나야, 저녁도 안 먹고 왜 그래? 문 좀 열어봐. 엄마랑 얘기 좀 할까? 유나가 대답하지 않았어요. 수연이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유나가 침대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어요. 수연이 유나 옆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딸 무슨 일 있었어? 학교에서 친구랑 싸웠어? 유나가 고개만 저었을 뿐 말하지 않았어요. 수연이 유나를 안으려 했지만 유나가 몸을 움츠렸습니다. 수연이 가슴이 철렁 내려앉아 말했습니다. 유나야, 왜 이래? 엄마야. 엄마 무서워? 유나가 여전히 입을 굳게 다물고 있었어요. 수연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유나를 바라봤습니다. 밤 12시 유나의 비명소리가 집안에 울려 퍼졌어요. 으악, 저리 가, 오지 마, 싫어. 수연이 급히 유나의 방으로 뛰어갔습니다. 유나가 침대에서 몸부림치며 악몽을 꾸고 있었어요. 수연이 다급하게 유나를 흔들었습니다. 유나야, 정신 차려. 유나야, 엄마야. 수연이 유나를 흔들어 깨웠어요. 유나가 눈을 뜨더니 엄마를 보고도 여전히 무서워했습니다. 수연이 유나를 안으며 말했습니다. 수연이 울먹이며 유나를 끌어안았습니다. 괜찮아, 괜찮아, 유나야. 악몽 꿨어. 엄마가 여기 있어. 아무 일 없어. 유나가 엄마를 안았지만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입을 굳게 다물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수연이 유나의 이마에 손을 대며 말했습니다. 수연이 애끓는 심정으로 유나에게 애원했습니다. 유나야, 제발 무슨 말이라도 좀 해봐. 엄마 너무 걱정돼. 응? 유나야. 하지만 유나는 계속 침묵했어요. 다음 날 아침에도 유나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침밥도 먹지 않고 학교에 가기도 싫어했어요. 수연이 절망적인 마음으로 유나를 바라봤습니다. 자신의 행동 때문에 딸이 이렇게 된 것 같아서 죄책감에 휩싸였어요. 오후 2시 수연의 집 앞에 박진우가 나타났습니다. 박진우가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렸어요. 수연 씨, 접니다. 박진우. 잠깐 문 좀 열어주세요. 수연이 문을 열자 박진우의 얼굴이 심각했어요. 박진우가 주변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혹시 모르니 안에서 얘기해도 될까요? 수연이 고개를 끄덕이며 박진우를 집 안으로 안내했어요. 박진우가 거실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박진우가 분노를 억누르며 말했습니다. 저 오늘부로 대기 발령 받았습니다. 예상대로 골드캣을 수사해서 완전히 배제됐어요. 수연이 놀라며 물어봤어요. 네, 대기 발령이라니. 그게 무슨 말이에요? 황철산을 잡았는데. 박진우가 주먹을 쥐며 대답했습니다. 경찰 윗선에 그놈들하고 한패인 자들이 있습니다. 그놈들이 제 손발을 묶어버린 겁니다. 수연이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수연이 지친 얼굴로 말했습니다. 박경희만 그런 게 아니에요. 저희 집에도 지금 끔찍한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어요. 박진우가 진지하게 수연을 바라봤습니다. 어떤 일들입니까?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수연이 소송 서류와 인터넷 기사들을 보여줬어요. 박진우가 서류를 보더니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박진우가 인터넷 기사와 댓글을 확인하더니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신상까지 이건 단순한 협박 수준이 아닙니다. 수연 씨. 박진우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계속했어요. 박진우가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이놈들 목적을 위해서라면 아이도 납치하고 해코지할 수 있는 자들입니다. 정말 위험해요. 수연이 깜짝 놀라며 물어봤어요. 그럼 설마 우리 유나를? 박진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최악의 상황을 대비해야 합니다. 제가 당장 안전가옥을 알아보겠습니다. 유나를 데리고 당분간 몸을 피해 계세요. 수연이 고개를 저으며 말했어요. 아니요. 여기서 도망치면 평생 숨어 다녀야 할 겁니다. 그렇게는 못해요. 수연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어요.
707 중령이었을 때의 날카로운 눈빛이 돌아왔습니다. 수연이 주먹을 쥐며 말했습니다. 수연이 주먹을 꽉 쥐고 유나의 방문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내 딸을 저렇게 망가뜨려 놓고 내 인생을 망치려 드는 저놈들, 제가 직접 뿌리 뽑아버리겠습니다. 박진우가 놀라며 말했어요. 수연 씨, 너무 위험합니다. 상대는 거대 조직이에요. 혼자서는 절대. 수연이 박진우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저 혼자가 아니잖아요. 박경희도 당했잖아요. 당신도 있잖아요. 박진우가 망설이며 말했어요. 하지만 저는 지금 아무 권한도 없는 대기 발령 신세라. 수연이 박진우의 어깨를 잡으며 말했습니다. 경찰 배지는 없어도 정의까지 뺏긴 건 아니잖아요. 우리는 포기할 수 없어요. 박진우가 수연의 결연한 표정을 보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습니다. 이판사판입니다. 같이 해보죠. 수연이 유나의 방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수연이 굳은 표정으로 유나의 방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내 딸이 다시 웃고 말할 수 있게 될 때까지 저는 절대로 물러서지 않겠습니다. 수연의 목소리에 강철 같은 의지가 담겨 있었어요. 밖에서는 여전히 검은 세단이 수연의 집을 감시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수연은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전직 707 특임대대장 최수연이 완전히 돌아온 순간이었습니다. 수연이 박진우를 마주보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수연이 결연한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박경희, 저 더 이상 도망치지 않겠어요. 숨어 지내느니 차라리 정면으로 맞서 싸우겠습니다. 박진우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어요. 박진우가 안절부절 못하며 말했습니다. 수연 씨, 제발 그놈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거대하고 질긴 놈들입니다. 수연이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그러니까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한 거예요. 그놈들 뿌리 뽑을 증거요. 박경희가 3년 동안 모은 수사 자료 저한테 전부 주세요. 박진우가 망설이며 말했어요. 수연 씨, 이건 경찰 내부 기밀 자료라서. 수연이 박진우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수연이 박진우의 팔을 붙잡고 애원하듯 말했습니다. 규정이 밥 먹여줘요? 지금 내 딸이 충격으로 말도 못하고 망가지고 있어요. 제 딸을 구하는 일이란 말입니다. 박진우가 가방에서 두꺼운 파일을 꺼내 수연에게 건넸어요. 박진우가 깊은 한숨을 내쉬고는 가방에서 파일을 꺼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제가 3년 동안 목숨 걸고 모은 골드캐슬 관련 자료 전부입니다. 수연이 파일을 받으며 말했습니다. 수연이 파일을 단단히 쥐며 말했습니다. 고마워요, 박경희. 오늘 밤새워서라도 다 분석해 볼게요. 박진우가 일어서며 말했어요. 저는 비록 손발이 묶였지만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 수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럴게요. 박진우가 나간 뒤 수연은 거실 테이블에 자료들을 펼쳐 놓았어요. 자금 흐름도, 통신 기록, 조직원 명단이 가득했습니다. 수연이 돋보기를 쓰고 자료를 꼼꼼히 살펴봤어요. 이 더러운 돈이 대체 어디로 흘러가는지 끝까지 추적해보자. 밤 10시 수연의 집 문에서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수연이 인터폰으로 확인해 보니 김민준이었어요. 수연이 문을 열며 말했습니다. 수연이 놀라서 물었습니다. 민준 씨? 아니, 이 늦은 밤에 여긴 웬일이세요? 김민준이 서류 가방을 들고 서 있었어요. 김민준이 숨을 몰아쉬며 말했습니다. 수연 씨, 저도 돕고 싶어서 왔습니다. 수연이 김민준을 집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김민준이 가방에서 서류들을 꺼내며 말했어요. 김민준이 가방에서 서류 뭉치를 꺼내 테이블에 펼쳤습니다.
어차피 호텔에서 잘렸습니다. 잘리기 전에 비리 자료들 몰래 복사해 둔 겁니다. 수연이 서류를 받아보며 물어봤어요. 수연이 눈을 크게 뜨며 물었습니다. 이게 다 뭐죠? 김민준이 설명했습니다. 이건 호텔 보안팀 급여 명세서예요. 그런데 아무리 봐도 이상한 점이 있어요. 김민준이 특정 부분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여기 이 사람들 월급을 호텔 말고 다른 곳에서도 이중으로 받고 있었더라고요. 수연이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수연이 박진우의 자료와 대조하며 말했습니다. 이 계좌 박경희 자료에서 봤어요. 골드캐슬에서 나온 돈이군요. 김민준이 다른 서류를 보여주며 말했어요. 그리고 이건 지배인의 비공식 차량 출입 기록이에요. 수연이 기록을 보더니 눈을 크게 뜨며 말했습니다. 매월 15일마다 꼭 같은 장소에 갔네요. 김민준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김민준이 맞장구를 쳤습니다. 네, 맞아요. 동료들한테 들었는데 그날만 되면 지배인이 두둑한 현금 가방을 들고 나갔다는 증언도 있어요. 수연이 자신이 분석하던 자료와 김민준의 자료를 나란히 놓았습니다. 세상에, 이 날짜들을 좀 보세요. 박경희 자료랑 정확히 일치해요. 수연이 연필로 선을 그으며 말했어요. 호텔에서 세탁된 검은 돈이 이쪽으로 흘러가고 이 돈이 다시 수연의 손이 한 이름에서 멈췄습니다. 수연이 충격받은 얼굴로 중얼거렸습니다. 최 경무관. 김민준이 놀라며 물어봤어요. 최 경무관이요? 그럼 경찰 고위 간부? 수연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수연이 이를 악물고 말했습니다. 네. 바로 이 사람이 박진우 경위를 쫓아낸 진짜 배우인 것 같아요. 수연이 핸드폰을 꺼내며 말했어요. 경찰 윗선이 이 모양이니 이제 경찰만 믿고는 안 되겠네요. 김민준이 의아해하며 물어봤습니다. 김민준이 불안한 얼굴로 물었습니다. 그럼 이제 우린 어떡해요? 수연이 전화번호를 찾으며 대답했어요. 방법이 있어요. 군 시절 동료에게 연락해 봐야겠어요. 수연이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국군방첩사령부 작전과 맞습니까? 저 이강민 소령님과 통화 부탁드립니다. 잠시 후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네, 이강민 소령입니다. 수연이 반갑게 말했습니다. 강민아, 나다. 최수연. 이강민이 놀라며 대답했어요. 이강민이 깜짝 놀라며 반갑게 외쳤습니다. 대대장님, 충성. 이게 얼마만입니까? 정말 오랜만입니다. 수연이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강민아, 미안한데 지금 아주 급한 일이 생겼어. 자네 도움이 꼭 필요해. 이강민의 목소리가 달라졌어요. 이강민의 목소리가 즉각 군인으로 돌아왔습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말씀하십시오. 수연이 상황을 간략히 설명했습니다. 내가 전역 군인 신분인데 지금 거대 범죄 조직한테 조직적인 보복을 당하고 있어. 내 딸까지 위험해. 이강민이 심각하게 말했어요. 전역 군인에 대한 조직적 위협이라면 그건 명백히 저희 방첩사 관할입니다. 가지고 계신 자료 전부 보내주십시오. 수연이 안도하며 대답했습니다. 수연이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역시 너밖에 없다. 고마워, 강민아. 바로 전송할게. 전화를 끊은 뒤 수연이 김민준에게 말했어요. 수연이 김민준을 보며 비장하게 말했습니다. 이제 반격의 시작이에요. 다음 날 오전 방첨사 회의실에서 긴급 회의가 열렸습니다. 이강민이 상급자에게 보고했어요. 최수연 전 대대장님이 제공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경찰 고위 간부와 거대 조직 폭력배 간의 유착 관계가 확실합니다. 방첨사 대령이 자료를 검토하며 말했습니다.
군 출신 인사에 대한 조직적 위협이라면 우리가 직접 나서야 합니다. 이강민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검찰과 즉각 공조수사를 제안하겠습니다. 오후 2시 검찰청에서 합동수사팀이 꾸려졌습니다. 방첨사, 검찰, 경찰 수사관들이 한자리에 모였어요. 합동수사팀장이 작전을 지시했습니다. 지금 즉시 골드캐슬 본사와 경찰청 최경무관 사무실을 동시에 압수수색합니다. 수사관들이 일제히 대답했어요. 네, 알겠습니다. 오후 4시 골드캐슬 본사에 수사관들이 몰려들었습니다. 동시에 경찰청 최경무관 사무실에도 압수수색이 시작됐어요. 골드캐슬 사무실에서는 컴퓨터 서버와 중요 서류들이 압수됐습니다. 최 경무관의 사무실에서는 비밀 금고에서 현금 뭉치가 발견됐어요. 저녁 6시 인천공항에서 급박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최 경무관이 해외 도피를 시도하려다 출국 게이트에서 긴급 체포됐어요. 수사관이 최 경무관에게 수갑을 채우며 말했습니다. 최 경무관, 직권 남용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최 경무관이 절망적으로 소리쳤어요. 최 경무관이 발버둥 치며 악을 썼습니다. 이거 나, 이거 못 나, 이건 음모야. 내가 누군데, 음모라고. 같은 시각 골드캐슬의 간부들도 모두 검거됐습니다. 조직의 수뇌부가 완전히 괴멸된 순간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박진우에게 복직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경찰청 인사과장이 박진우에게 말했어요. 경찰청 인사과장이 박진우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박진우 경위, 오늘부로 즉시 복직을 명받았습니다. 아, 그리고 경감으로 1계급 특진입니다. 축하합니다. 박진우가 놀라며 대답했습니다. 박진우가 어안이 벙벙해져서 되물었습니다. 경감, 특진이라니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같은 날 수연에게 온 모든 민사소송이 취하됐어요. 변호사가 수연에게 전화했습니다. 변호사가 밝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최수연 씨, 좋은 소식입니다. 골드캐슬 측에서 50억 손해배상 소송 전부 취하했습니다. 수연이 안도하며 말했어요. 수연이 가슴을 쓸어내리며 말했습니다. 아, 정말요? 정말 다행입니다. 인터넷에서도 수연을 비방하던 악성 댓글들이 모두 삭제됐습니다. 악플러들도 모두 검거됐어요. 수연이 유나의 방에 들어가 조용히 앉았습니다. 유나가 여전히 말을 하지 않고 있었어요. 수연이 유나를 부드럽게 안으며 말했습니다. 수연이 유나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유나야, 우리 딸, 이제 정말 다 끝났어. 수연이 유나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계속했어요. 이제 아무도 우리 유나 안 괴롭혀. 나쁜 아저씨들, 엄마가 다 혼내줬어. 엄마가 다 해결했어. 유나가 천천히 고개를 들어 엄마를 바라봤습니다. 유나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유나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엄마, 정말 다 끝났어? 수연이 눈물을 흘리며 유나를 꽉 안았습니다. 수연이 눈물을 터뜨리며 유나를 끌어안았습니다. 그럼, 우리 유나, 이제 아무 걱정 마. 이제 정말 안전해. 유나가 엄마의 품에서 울먹이며 말했어요. 유나가 참았던 울음을 터뜨리며 말했습니다. 엄마, 나 너무 무서웠어. 너무너무 무서웠단 말이야. 수연이 유나의 등을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알아. 엄마도 알지. 엄마도 사실 무서웠어. 하지만 우리 유나를 지켜야 하니까 엄마가 용기를 냈어. 유나가 엄마를 올려다보며 말했어요. 우리 엄마가 세상에서 제일 멋있어. 최고야. 수연이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수연이 눈물 젖은 얼굴로 환하게 웃었습니다. 아니야. 우리 유나가 최고지. 그렇게 무서운데도 용감하게 녹음까지 해줘서 엄마가 나쁜 아저씨들 다 잡은 거야. 밖에서는 더 이상 검은 세단이 보이지 않았어요. 평온한 일상이 다시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수연이 창문을 열며 말했습니다. 유나야, 이제 우리 딸 내일부터 다시 신나게 학교 갈 수 있어. 유나가 밝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유나가 눈물을 닦고 환하게 웃었습니다. 네, 엄마, 나 학교 갈래. 길고 힘들었던 싸움이 드디어 끝났습니다. 정의가 승리한 순간이었어요. 골드 캐슬 게이트가 대한민국을 뒤흔든 지 한 달이 지난 어느 오후, 수연의 집은 조용하고 평화로웠습니다. 거실에서 수연이 유나와 함께 퍼즐을 맞추고 있었어요. 유나가 퍼즐 조각을 들고 말했습니다. 유나가 퍼즐 조각을 들고 갸우뚱하며 물었습니다. 엄마, 이 조각은 여기가 맞는 건가? 아까부터 헷갈리네. 수연이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수연이 따뜻한 눈으로 유나를 보며 말했습니다. 어디 보자. 어이구, 맞네. 딱 맞네. 우리 유나 정말 잘했어. 유나가 기뻐하며 손뼉을 쳤습니다. 유나가 신이 나서 손뼉을 쳤습니다. 야호! 맞췄다. 엄마, 나 있잖아. 이제 밤에 무서운 꿈 안 꿔요. 수연이 유나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수연이 다행이라는 듯이 유나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정말? 아이고, 다행이다. 우리 딸. 유나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유나가 자랑스럽게 가슴을 펴며 말했습니다. 네. 그리고 학교 갔더니 친구들도 이제 다시 나랑 놀아줘요. 그때 현관문에서 초인종이 울렸어요. 수연이 인터폰을 확인해 보니 박진우였습니다. 수연이 문을 열며 말했어요. 수연이 활짝 웃으며 문을 열었습니다. 아이고, 박 경감님. 어서 오세요. 무슨 일로 여기까지? 박진우가 양손에 쇼핑백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박진우가 쑥스러운 듯 웃으며 쇼핑백을 들어 보였습니다. 아닙니다. 수연 씨, 근처 지나가다 우리 유나 생각나서 선물 하나 사왔어요. 유나가 박진우를 보고 반갑게 달려왔어요. 박 아저씨, 안녕하세요. 우와, 선물? 뭐 사오셨어요? 박진우가 쇼핑백에서 큰 인형을 꺼내며 말했습니다. 박진우가 큼지막한 토끼 인형을 꺼내며 웃었습니다. 짠! 우리 용감한 유나 공주님한테 주는 선물이야. 유나가 인형을 받아 안으며 기뻐했어요. 와, 토끼 인형이다. 너무 예뻐요. 고맙습니다, 아저씨. 박진우가 수연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요즘은 좀 어떠세요? 괜찮으세요? 수연이 차를 준비하며 대답했어요. 수연이 찻잔을 내오며 편안하게 웃었습니다. 덕분에요. 이제 살 것 같아요. 유나도 보시다시피 저렇게 쌩쌩해졌고요. 박진우가 소파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정말 다행입니다. 그런데 오다 보니까 집 앞에 기자들이 또 진을 치고 있더라고요. 수연이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수연이 고개를 저으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말도 마세요. 무슨 영웅 났다고 인터뷰 요청이 빗발치네요. 다 거절하고 있지만 정말 성가셔요. 박진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잘하셨어요. 지금은 다른 무엇보다 가족이 우선이죠. 수연이 박진우에게 차를 건네며 물어봤어요. 아참, 그러고 보니 그 골드캐슬, 나쁜 놈들 잔당은 어떻게 됐나요? 깔끔하게 정리됐어요? 박진우가 차를 받으며 대답했습니다. 박진우가 자신감 있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럼요. 거의 다 소탕됐습니다. 제가 이번에 강력팀장으로 특진해서 아주 뿌리까지 뽑아버리고 있거든요.
유나가 박진우 옆에 앉으며 말했어요. 유나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 물었습니다. 우와, 아저씨 승진했어요? 팀장님, 정말 축하해요. 박진우가 유나의 뺨을 살짝 꼬집으며 말했습니다. 아이고, 고맙다. 유나야. 다 우리 유나가 녹음 잘해준 덕분이야. 수연이 웃으며 말했어요. 어머, 정말 축하해요. 박 경감님, 당연한 결과예요. 박진우가 겸손하게 말했습니다. 에이, 수연 씨가 없었다면 다 불가능했을 일이죠. 그때 수연의 핸드폰이 울렸어요. 화면에 김민준이라는 이름이 떠 있었습니다. 수연이 전화를 받으며 말했어요. 민준 씨. 안녕하세요. 김민준의 밝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김민준의 흥분한 목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울렸습니다. 수연 씨, 저 드디어 해병대 입대 확정됐습니다. 수연이 놀라며 대답했어요. 수연이 깜짝 놀라며 기뻐했습니다. 어머, 정말요? 세상에. 너무너무 축하해요. 민준 씨. 김민준이 기뻐하며 말했습니다. 네. 그것도 제가 제일 가고 싶었던 해병대 수색대에 떡하니 붙었습니다. 박진우가 수연 옆에서 들으며 말했어요. 박진우가 흐뭇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 청년이요? 아이고, 민준 씨한테 정말 축하한다고 꼭 좀 전해주세요. 수연이 김민준에게 말했습니다. 네네. 옆에 박 경감님도 계시는데 정말 축하한다고 하시네요. 김민준이 전화 너머에서 대답했어요. 정말 고맙습니다. 수연님처럼 저도 강하고 정의로운 사람이 되겠습니다. 필승. 수연이 감동하며 말했습니다. 아유, 민준 씨. 민준 씨도 이미 세상에서 제일 용감한 사람이에요. 전화를 끊은 뒤 박진우가 말했어요. 아주 싹수가 노란 청년이네요. 정말 대단합니다. 수연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러게 말이에요. 그 호텔에서 정직원으로 특채시켜준다는 것도 마다하고 굳이 군대에 가겠다니까요. 유나가 호기심 어린 표정으로 물어봤어요. 그럼 김민준 아저씨도 우리 엄마처럼 멋있는 군인이 되는 거예요? 수연이 유나에게 설명했습니다. 응, 그래, 유나야. 나라를 튼튼하게 지키는 아주 멋진 군인이 될 거야. 유나가 박수를 치며 말했어요. 와, 그럼 민준 아저씨도 엄마처럼 멋있겠다. 1년이 흘렀습니다. 따뜻한 여름날, 수연과 유나는 다시 그 호텔 수영장을 찾았어요. 유나가 수영복을 입고 물가에서 신나게 물장구를 치고 있었습니다. 유나가 신나게 물장구를 치며 소리쳤습니다. 엄마, 나 좀 봐요. 나 이제 물 하나도 안 무서워요. 깊은데도 괜찮아요. 수연이 선베드에 누워 유나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어요. 수연이 흐뭇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이고, 우리 딸. 다 컸네. 정말 많이 컸어. 그때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수연 씨, 충성. 수연이 돌아보니 늠름한 해병대 복장의 김민준이 걸어오고 있었어요. 수연이 일어나 김민준을 반겼습니다. 수연이 깜짝 놀라며 일어났습니다. 어머, 민준 씨. 세상에. 이게 누구야? 아주 딴 사람이 됐네요. 정말 멋있어졌어요. 김민준이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김민준이 필승 구호와 함께 거수 경례를 붙였습니다. 첫 휴가 나와서 제일 먼저 인사드리러 왔습니다. 유나가 물에서 나와 김민준에게 달려왔어요. 우와, 민준 오빠, 군인 아저씨 됐네. 진짜 멋있어요. 김민준이 유나를 높이 들어올리며 말했습니다. 김민준이 유나를 번쩍 안아 올리며 웃었습니다. 크아, 우리 유나도 그새 엄청 컸네. 못 알아볼 뻔했어.
이제 완전 공주님이 다 됐는데. 박진우도 선글라스를 쓰고 나타났습니다. 아이고, 다들 여기 모여 계셨네요. 수연이 박진우를 반기며 말했어요. 어머, 박 경감님. 오늘은 웬일이세요? 휴가세요? 박진우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네, 모처럼 만에 쉬는 날이라 바람 좀 쐬러 나왔습니다. 김민준이 박진우에게 경례를 붙였어요. 박 경감님, 필승, 안녕하십니다. 박진우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이고, 민준 씨. 진짜 해병대원이 다 됐네. 군 생활 할 만해요? 김민준이 자신감 넘치게 대답했어요. 네. 물론 힘들지만 아주 보람 있습니다. 수연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용기를 갖고 임하고 있습니다. 네 사람이 수영장 옆 테이블에 둘러앉았습니다. 유나가 김민준 옆에 앉으며 말했어요. 오빠, 군대에서는 뭐해요? 총도 쏴요? 김민준이 유나에게 설명했습니다. 그럼 나쁜 사람들로부터 유나 같은 착한 어린이들을 지키는 일을 하지. 유나가 감탄하며 말했어요. 와, 정말 멋있다. 그때 수영장 반대편에서 젊은이들의 큰 웃음소리가 들려왔어요. 한 무리의 대학생들이 시끄럽게 장난을 치고 있었습니다. 김민준이 일어서려는 순간 주변의 다른 이용객들이 먼저 움직였어요. 한 중년 남성이 젊은이들에게 다가가며 말했습니다. 한 중년 남성이 인상을 쓰며 다가가 말했습니다. 어이, 총각들. 여기 다 같이 쓰는 데야. 조금만 조용히 합시다. 다른 아주머니도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맞아요. 애들도 있는데 물 좀 그만 튀기고 조심 좀 해줘요. 젊은이들이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아, 네. 죄송합니다. 저희가 너무 신나서 바로 조심할게요. 박진우가 이 모습을 보고 수연에게 말했어요. 박진우가 선글라스를 살짝 내리며 씩 웃었습니다. 허허. 이제 저런 건 대대장님이 직접 나설 필요도 없는 세상이 됐네요. 수연이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러게요. 저게 가장 좋은 거죠. 김민준이 감동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그때 그 일만 생각하면 정말 세상이 많이 변했다는 게 느껴집니다. 유나가 엄마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다 우리 엄마 덕분이에요. 엄마가 저 아저씨들 혼내줘서 그래요. 수연이 유나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아니야. 우리 유나 덕분이기도 해. 우리 딸이 용감하게 녹음 안 해줬으면 어쩔 뻔했어. 박진우가 음료수를 마시며 말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모두 덕분이죠. 여기 있는 누구 하나라도 없었으면 절대 못 해냈을 일입니다. 김민준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맞아요. 정이라는 게 혼자 이루는 게 아니라 이렇게 다 함께 만들어가는 거군요. 오후 햇살이 수영장 물 위에서 반짝였습니다. 아이들의 즐거운 웃음소리가 평화롭게 울려 퍼졌어요. 유나가 다시 물에 들어가며 소리쳤습니다. 엄마, 박 아저씨, 민준 오빠, 다들 뭐해요? 같이 들어와요. 물놀이에요. 세 어른이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어요. 박진우가 먼저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아이고, 유나 공주님이 부르는데 어떻게 안 들어갑니까? 김민준이 셔츠를 벗으며 말했어요. 저도 오랜만에 물놀이 한번 실컷 해보겠습니다. 수연이 마지막으로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좋아요. 그럼 다 같이 들어가 볼까요? 네 사람이 함께 수영장에 들어갔어요. 유나가 가장 신나게 물장구를 쳤습니다. 야호! 신난다. 이제 정말 하나도 무섭지 않아요. 수연이 유나를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생각했어요. 이런 평범한 일상이야말로 자신이 지켜내고 싶었던 것이었습니다. 박진우가 수연에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수연 씨,
그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연이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어요. 아닙니다. 저는 그저 엄마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에요. 김민준이 두 사람에게 말했습니다. 두 분 덕분에 제가 정말 많이 배웠습니다. 용기가 뭔지, 정의가 뭔지 말입니다. 유나가 새 어른 사이로 헤엄쳐 와서 말했어요. 우리 모두 영웅이에요. 맞죠? 수연이 유나를 안으며 웃었습니다. 영웅은 아니고 그냥 옳은 일을 한 거지, 우리 딸. 박진우가 말했어요. 그게 바로 진짜 영웅이죠. 김민준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저도 앞으로 계속 옳은 일을 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해가 서서히 지기 시작했어요. 수영장 물 위로 아름다운 노을이 비쳤습니다. 수연이 유나를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이 소중한 평범함을 지켜내기 위해서라면 언제든 다시 싸울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하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그저 한 명의 엄마로서 딸과 함께하는 평화로운 시간을 만끽하고 싶었습니다. 유나가 엄마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엄마, 나 엄마 딸이라서 너무 행복해. 사랑해요. 수연이 유나의 손을 꽉 잡으며 대답했습니다. 수연이 환하게 웃으며 유나를 끌어안았습니다. 엄마도 우리 유나를 세상에서 제일 사랑해. 내 딸. 수영장에는 평화로운 웃음소리만이 울려 퍼지고 있었어요.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은 완벽한 하루였습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혹시 마지막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여러분에게도 달빛 같은 순간이 찾아올 거예요. 지금까지 달빛 이야기였습니다. 더 좋은 사연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늘 평온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